지금은 그 당장에 뭐 수수료 100원, 1000원, 만원 뭐 이런 수수료보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수료에 집착을 하고 수익을 내면은 거기 세금 세지 않아요? 수익을 내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 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있어서 일장과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에는 수익이 나는 분보다는 손실이 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노력이 크게 없으면서도 수익이 나는 날 거야 라고 하는 약간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손실이 나신 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예를 들어 부러진 분도 있고 손실이 나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진짜 내가 손실이 있나? 라고 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잘 견뎌냈습니다. 여기에서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손절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현금만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마이너스 폭이 커진 것들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신 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드물게 저 PBR, 현대차 그룹과 같은 선택과 집중이 잘 되신 분들은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장에 대박이 나셨더라고요.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저기 위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불안은 안정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라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대학생, 취준생, 취업, 결혼, 육아, 노후에 이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는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던 적던 많던 간에 모두 다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뭐냐면 젊은 놈이 해병대까지 갔다 온 놈이 좀 아프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저는 주식 공부로 표출이 되는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는 투자를 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2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을 먼저 보면 2차전지, 반도체, 로봇 3개의 섹터가 정말이지 강했습니다. 초전도체는 얘기 안 할게요.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유독 약했던 이유를 예상해보면 삼성전자가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가 최근 중 가장 강한 상승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진짜 제가 이재용 회장의 입장이라면 정말 빠디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오너로 해먹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좀 둬라 투자 좀 하게. 그리고 미국에서 손정희 회장의 최고의 베팅이라고 불리는 ARM 홀딩스는 무려 장중에 58%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장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은데 국내장이 돈 벌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저도 아직 국내장 얼마 안 됐지만 오래를 했고 미국 시장 비중으로 아니면 유럽이나 아시아권으로 비중을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 오래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토스뱅크로 해외 주식을 주기적으로 모으고 수익이 나면 추가적으로 더 모으는 방식의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이나 수수료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당장에 수수료 100원, 1000원, 만원 이런 수수료보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수료에 집착을 하고 수익을 내면은 거기 세금 세지 않아요? 수익을 내고 생각을 하세요. 수익을 내기 전에 해보지도 않고 자꾸 수수료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오래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어찌 해야 되는데 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에 대해 큰 틀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디 챙겨보는 시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월요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할 기업은 한진칼, 얘는 편입 가능성이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은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마티, 알테오젠, 얘들은 편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MSCI 편입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라고는 보기는 힘들고, 편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내린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체크를 하면서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진칼이 생각보다 괜찮게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것 같고, 두산로보틱스랑 에코프로머티도 괜찮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 12일, 한국 시간 13일 새벽 1시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인플레 기대치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란 개인이나 기업이나 투자자, 경제학자가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믿음을 말합니다. 즉,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대치는 개인 및 기업이 지출 또는 저축, 대출, 투자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것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 인플레 기대치가 높게 나온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가 3, 4월이 아닌 그 이후 5, 6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늦춰지거나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는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소비자 인플레 기대치가 파월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높으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낮으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일 화요일에는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하는 것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해외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나 북한이 만난다는 것은 글로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달가운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좋다가도 눌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시작부터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 때의 관련주로 봐야 될 것은 전쟁 관련주로 대표되는 테마주인 빅텍, 파이버프로, 그리고 당산주인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바이오젠 실적 발표가 오후 10시에 발표가 되니 이 실적에 따라 제약 및 바이오에 대한 상승의 트리거 혹은 지속적인 조정에 힘을 싣는 두 가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으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14일 수요일에는 이후에 4분기 GDP 발표가 있는 일정이 있어서 유럽의 경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후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지속하시는 분들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날 아시아나의 EU 지역에서의 합병 결정 최종 기한일인데 조기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면서 이미 시세가 나왔던 아시아나 IDT라는 기업이 있어서 지금 얘를 봐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였구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솔버렌홀딩스, 오킨스전자, 대원제약, 예스24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거나 관심 종목에 위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에드로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2년 만에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전달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재건도 조금 체크해볼까 아니면 정확한 방향성을 보고 할까 정도를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DY파워, TYM, 해인, 현대인프라코어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15일은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도 있으면서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국내에서는 베이비 페어가 개최가 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 용품 전시회로 국내외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80개사, 350여 개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립까지
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및 움직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최근에 시세가 좋게 나왔던 삼성 출판사 정도를 체크해보시면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죠. 다음 일정으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4년 로봇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기능형 로봇에 대한 보급 및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지능형 로봇이 뭐지, 그 다음에 관련주는 뭐지 순서로 볼까 합니다. 지능형 로봇은 자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요렇게 딱딱해가지고 순서대로 해가 아니라 사람 및 동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즉 자율적으로 변화에 대해 대처할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인간과 비슷하게 감지를 하고 인식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형 로봇은 막 근사하게 사람처럼 어떤 것을 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식당에서 서빙을 도와주고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안내를 하고 어떤 음식을 지정된 장소까지 배달하는 등의 로봇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더 증가하고 더 지능화될 것이지만 현재 기술력으로 가리키는 지능형 로봇은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지능형 로봇 핵 테마주 위세하이텍, 중간 정도의 테마, 그리고 실체가 있는 관련주로 유일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대장주격으로는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을 나열해보자면 카카오, 아프리카TV, 서울반도체, 컴투스, 파라다이스 정도를 보고 관련 기업들을 보유 및 체크를 하고 계셨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의 마지막 16일 금요일에는 얼마나 낮출지를 모르지만 낮춘다고 하는데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평균 2.5%에서 2.8%까지 인하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수익성이 악화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필수 보험이 대부분이고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필수 보험 영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필수인 자동차 보험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만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험사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정도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지표 발표를 몇 개 보자면 오후 6시에는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내 지역의 특성상 수입 및 해외 수출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전 8시 1월 고용 동향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지표가 막 개선이 되고 악화가 된다고 해서 미국 및 중국, 유럽 지표보다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발표가 있구나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 한국 시간 16일 오후 10시 30분에는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금요일 간단한 일정만 소개해드린 이유는 목요일 전에 되도록이면 포트를 비워두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오버슈팅이 나왔고 변동성이 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내내 뜨거울지, 뜨겁다면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겠고 뜨겁지 않다면 시장을 재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포트를 조금 비워두는 전략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앞으로 영상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부분에 첨부를 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